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 기리 또 푹 쉬고 이제 또 공부하러 왔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고 다음 주에는 어떠한 소식이 있을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리과 함께 오늘 또 함께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주 코스피는 0.2% 하락으로 사실상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거의 열흘 연속 음봉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조금 힘이 없구나, 상승하려는 힘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보통은 하락을 하겠죠. 그런데 코스피 이번 주에는 저점을 한번 찍고 다시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 상승 기대감, 아니면은 오른쪽으로 슬금슬금 기어가는 그러한 기대감을 조금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주에는 11월이 끝나고 12월이 시작하는데 과연 다시 또 상승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삼성전자도 이번 주에 1.2%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때까지는 21선 빨간색 선이랑 괴리가 있게 쭉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조금 쉬나 싶더니 다시 또 21선에 부딪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라인을 타고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봤을 때 코스피와 삼성전자 확실하게 뭔가 분위기는 바뀌었다, 추세도 바뀌고 있다, 이 정도 해석은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앞으로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은 0.2% 상승했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보합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는 이미 121선을 뚫고 올라갔지만 코스닥은 아직까지도 61선에 머물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피복 기대감을 등에 업고 추가적 상승 기대감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좋았지만 그 차이를 다시 또 뒤집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겠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고 듬성듬성 매도하는 걸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매수가 조금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살짝 매도세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매수가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은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연기금의 매수가 돌아오면은 그때 나머지 현금이 들어갈 때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이랑 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1333.8원으로 급락한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번 더 올라가는 흐름이 분명 나타날 것이고, 그때 만약 우리가 환율에 투자하고 있었다면 마지막으로 정리할 기회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도 조심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WTI는 다시 또 급락하기 시작하네요. 76.28달러로 80달러를 깨고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물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개월간 선물을 딱 보니까 9월과 10월 달에는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최근 2주간 증시가 조정이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슬금슬금 다시 또 매수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정이 끝나가는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고, 다만 옵션을 봤을 때는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콜옵션 최근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크게 매수하면서 저기릿은 그걸 보고 증시 분명 반등 나옵니다. 그리고 한 2달 전이죠. 그때 정부에서 증환펀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가 나왔을 때 그때가 결국 바닥이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조금 오르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외국인은 콜옵션 수량을 매수를 줄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오히려 매도로 돌아서는 걸 볼 수 있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최근 들어 증시가 조금 반등을 했지만 다시 또 하락하는 거 아니야, 결국은 이 밑에서 박스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러한 걱정은 분명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추세가 어떻게 될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풋옵션도 살짝 걱정이 됩니다. 최근까지는 계속 쭉쭉쭉 매도하면서 증시는 떨어지지 않는 곳에 외국인이 베팅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또 슬금슬금 최근 고기를 살짝 드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아직까지 너무 미미한 양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면 그 부분은 조금 걱정스러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미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0.4% 상승, 나스닥 0.5% 하락, S&P 500 보합권으로 그냥 눈치 보기를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나저나 다우랑 나스닥이랑 S&P, 아니 기래 이거 중간에 잘린 거지, 이거 왜 잘린 거야? 바로 그거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미국이 조기 휴장을 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눈치 보기를 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다음 주에 파월의 발언이 나온다고 하네요. 파월의 눈치를 현재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12월에 FOMC가 또 코앞 아니겠습니까? 그 걱정이라고 될까요? 아니면은 그 기대라고 될까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꽤 많이 하락했습니다. 3.691.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당연히 많이 하락했겠죠. 환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5.940까지 하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추세가 꺾인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일요일날 비트코인은 어떤 식으로 흐름이 나타나고 있나? 위믹스가 난리가 났지만 그래도 이 친구는 큰 타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비트코인은 그냥 보합권의 움직임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눈치 보기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 이번 주는 미국의 주택가격 데이터가 나오는 한 주입니다. 그리고 미국 베이지북도 공개가 되니까 관심있게 이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코스피 흐름은 우리가 봤다시피 2400 위에서 살짝 지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흐름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렇다면 산타랠리 분명 나타날 수 있겠죠. 또한 지난주에 좋았던 섹터는 미디어, 메타버스, 농업, 친환경 이러한 기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번 주에도 강할지, 이제 또 12월이 시작되고 그리고 12월도 금방 지나가 새로운 한 해가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도주가 이 친구들 중에 또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미디어, 메타버스, 농업, 친환경 모든 섹터가 미래지향적인 게 조금 마음에 드네요. 자, 이번 주 정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연기금이랑 외국인은 무엇을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연기금,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LG화학, 하나솔루션, 크래프톤, 아프리카TV,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포스코홀딩스, 두산에너빌리티, 아모레퍼시픽, 롯데케미칼, 현대로템, 하나금융지주 등등등 위기업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은 고려아연, LG엔솔, 삼성 SDI, 하나솔루션, 카카오, KCC,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현대로템, NC소프트, SM 위기업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은 SK하이닉스, LG엔솔, OCI, LNF, 기아, 타차전, 현대차, 레몽레인, 코스모 신소재, LG노텍, 신세계, 금양, 네이버 이런 기업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시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나온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 흥행을 했다고 하죠. 지난주부터 방영을 시작했는데 벌써 시청률이 10%가 넘겼고, 참고로 토요일 기준 무려 14%인가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이후에는 전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또 OTT 1위를 달성했다고 하니까 그 인기를 실감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안 보신 기름들이 계시다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재밌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거 제로 코로나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라는 걱정 때문에 크게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확진자가 전혀 잡히지 않아서 아마도 몇 개월간 고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아이폰 14 출하량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걱정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화요일에는 미국 전기차 주식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때문이죠. 중국에서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그걸 돌리지 못하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전기차를 사줘야 되는데 하지만 봉쇄를 하면은 전기차 살 사람이 당연히 없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LG화학이 결국 미국에 공장을 진단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 2주 전인가 그때 나왔을 때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런데 결국 이렇게 짓는다고 합니다. 쭉쭉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수요일입니다. 중국 OTT에 한국 드라마가 들어간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콘텐츠가 이번 주 불을 뿜었죠. 게다가 아까 보다시피 송중기 주연의 드라마가 또 대박을 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매우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미국에서 훈풍이 날아왔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과반을 상당히 넘는 수의 참석자들이 금리 인상 속도의 둔화가 곧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피복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금요일입니다. 카카오에서 세무조사 소식이 나왔습니다. 카카오의 핵심 계열사들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자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이 가장 뜨거웠다고 볼 수 있겠죠. 위메이드의 타격 심가. 위메이드의 코인인 위믹스가 결국 상장 폐지가 되자 위메이드는 바로 하한가에 직행했고, 그리고 신규 프로젝트, 신작 출시 이 모든 것들이 불투명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주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배터리 코리아 개최 예정. 메타버스 윤리원칙 최종안이 발표가 됩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잘 봐야겠네요. 레드벨벳이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월드컵이 열립니다. 대한민국 대 가나, 가나 대 대한민국. 누가 이길까요? 그리고 이번에도 오후 10시니까 치킨을 7시에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미국 러시아 핵 군축 협정 논의. 마마 어워즈가 열린다고 합니다. 정말 오래된 걸그룹이죠. 카라가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학회가 열립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 장관이 방한한다고 합니다. 또 사우디 관련주, 그러니까 네옴시티 관련주가 들썩들썩할지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국제수소전기에너지 전시회가 열립니다. 국제바이오제약 전시회도 열립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가 파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호선부터 9호선 전부가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11월 중국 제조업, 비제조업 PMI가 공개가 됩니다. 연준 베이지북 그리고 제롬 파월의 연설이 현재 기다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MSCI 리밸런싱을 진행을 합니다. 목요일입니다. 테슬라 세미트럭 공식 출고식이 시작됩니다. 동원 F&B 가격 평균 7%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전력거래가 상한제 실시 예정, 한국전력이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관심있게 봐야겠네요. 금요일입니다. 미국 11월 고용 동향이 발표, 크래프톤의 신작이죠. 칼리스토 프로토콜 출시 예정입니다. BTS의 아름이 솔로 앨범을 낸다고 합니다. 철도 노조도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파업이 꽤나 많네요. 월드컵이 열립니다. 대한민국 vs 포르투갈, 당연히 이겨야겠죠. 이거는 어떻게든 이겨야 됩니다. 참고로 저기리씨 지난번에 봤던 자료에 의하면은 대한민국이랑 포르투갈이랑 딱 한 번 붙었는데 상대 전적은 1대0으로 우리가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당연히 이기겠죠. 꼭 이겼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포르투갈에는 우리의 공공의 적이겠죠. 호날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겨야 됩니다. 일요일입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사우디가 감사를 한다 이러한 소문 때문에 유가가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사우디는 우리 그런 적 없다 라고 반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다음 주에는 어떤 게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관심 있게 볼 거는 아마도 부동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둔촌주공 입주자 청약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뷰가 갈리는 것 같아요. 이거 무조건 미달 난다, 아니다, 미달은 안 날 거다, 이러한 전망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에는 처기리씨 정말 재밌게 봤던 종이의 집 2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기다리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12월 6일에는 현대중공업 조선 3사가 노조 공동파업도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겨울이 되니까 파업이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위쪽에는 공모주 그리고 아래쪽에는 보호예수가 있으니까 보호예수 투자법을 좋아하신다면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